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차 실장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생각했던 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상을 보고도 따라 하실 수 없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볼탑이 고장 났는데도 제 지인분 중에는 그걸 고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서 두신다는 분이 또 댓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도 영상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실장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자, 집 안에 전등 교체 다 가능합니다. LED로 전등 교체 가능하고요. 스위치, 콘센트 다 교체 가능합니다. 화장실 안에 고장난 변기, 수리부터 해가지고 교체까지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외벽에 베란다나 세탁실 쪽 보면 단열 공사가 안 돼갖고 겨울 때 너무 추운 집 단열 공사 가능합니다. 단 자재만 다 준비해 주신다면은 인건비, 공구비 받지 않고 작업은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단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돼버리면은 사실장 같은 경우 하루를 잡고 가서 작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틀, 3일 돼버리면은 사실장도 작업을 해서 현장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생계 유지하는데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갖고 최대 하루의 작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또 많은 분들을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장도 역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자, 제가 일을 끝나고 나서 변기나 보일러 밑에 분배기 교체 또는 부속 밸브가 고장 나갖고 부속만 교체하는 경우, 변기만 교체하는 경우, 세면대만 교체하는 경우, 수전만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제가 일을 마치고 한 6시, 7시 내지는 이 영상을 보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6시, 7시, 8시에 퇴근하신다 쳐도 이 영상을 보고 의뢰를 해 주시는 분이 그 시간에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장은 갑니다. 자, 이 컨텐츠는 제가 설비업을 간두고 유튜브를 간두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간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이 설비일이랑 현장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일을 관둘 리도 없겠죠. 집안에 화장실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실장이 자재만 준비를 해 주신다면은 차실장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전등 교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치, 콘센트, 맥구가 됐든 간에 다 교체 가능하고요. 화장실 안에 변기 부품 수리, 조절대 교체, 변기 교체, 그리고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장이 떨어져 가지고 장을 사다 놓으시면은 장도 차실장이 갖고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다시 걸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거울 교체도 가능합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거는 모듈이 다 수리가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집안에도 이런저런 것들은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뢰를 주시면은 차실장 와서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차실장이 가서 시간 조율을 해서 이제 작업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화장실에 보면은 좀 오래된 건물들에는 보면은 밑에 배수구가 물 나가는 쪽 드레인 쪽이 그냥 배관만 딱 올라와서 막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 악취가 많이 올라오죠.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심하죠. 아무래도 온도 상승 그것 때문에 가스가 맨홀에서 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해리유가로 교체도 가능해요. 해리유가 같은 경우 얼마 하지 않으니까 메인 재료만 준비가 된다면은 차실장은 짜잘짜잘한 자재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재는 차실장이 차실장 거를 써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전을 교체해야 되는데 수전만 준비해 주시고 조절대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앵글 밸브까지 갈았으면 좋겠다. 앵글 밸브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면대를 갈고 싶어요. 세면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왜 일체형으로 돼갖고 변기 세면대 같이 달린 거 있죠. 탈락해가지고 변기 세면대 따로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타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좀 힘들고 차실장이 시간이 돼서 낮에 좀 일찍 끝나는 날 가서
작업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일러 밑에서 어떤 뭐 부속이 고장나서 가마변이 고장나서 밸브가 고장나서 그런 것도 다 교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단 화장실 안에 타일은 차실장도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타일을 하시는 기공분들처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뭐 그런다고 차실장이 더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완벽하게 타일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타일 기공분을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배관 문제까지는 차실장이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단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골조를 하겠죠. 뭐 목이 됐던 아니면 뭐 철골이 됐던 골조를 하고 석고 투피까지는 차실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배는 또 따로 의뢰를 하셔야 돼요. 도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질 않습니다. 하면은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벌써 목공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부분 좀 돈을 절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실장이 보면은 차실장 해가지고 밑에 항상 지갑을 지켜줄게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넣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좀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따라 하시라고. 그런데 영상을 보고도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눈썰미가 없어서 못한다.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차실장이 가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자, 공구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차실장이 가면은 다 해드릴 겁니다. 단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실 때 동영상이면 더 좋고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체할 부분, 수리할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주시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주신다면은 차실장이 갈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공부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좀 작업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작업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결정을 한 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 물이 셉니다.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이 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조치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 누수업자나 설비업자를 부르겠죠. 불러서 설비업자들이 이 집에서 물이 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못 믿으시겠다고 이제 좀 의심이 가시거나 그러면은 차실장한테 역시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역시 무상으로 가서 진단은 해드립니다. 단 작업은 뭐 의뢰를 해주시면 저야 좋고 이제 이 집에서 새는 게 맞다, 아니다, 옆집에서 샌다, 뭐 윗집에서 샌다, 그 윗집에서 샌다, 충분히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벽을 사이로 보일러, 그러니까 개별 난방의 경우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옆집에서 해서 타서 들어오는 경우. 자, 차실장, 너 이걸로 해서 밥 먹고 사는데 왜 이런 짓 하니? 너 뭐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수작 부리는 거 없고요. 이런 영상을 찍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이게 그 사모님이 볼 수도 있는데, 뭐 소비자분이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어차피 해결을 잘 해드렸으니까, 뭐 만약에 나중에라도 추후에 시간이 흘러서 보신다고 해도 기분은 안 나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었는데 강동인가 강서인가 강남인가 강남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어떤 업자가, 그러니까 뭐 밑에 집에서, 그러니까 밑에가 업장이었어요. 피부샵이었는데 물이 새가지고, 제가 아는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가 피부샵이었고 저는 직접 그 현장을 갔었으니까요. 피부샵이었고 피해가 좀 컸습니다. 어떤 방 하나로 집중적으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가 상당히 고가 기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쪽 원장님이.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계값에다 공사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영업집이기 때문에 영업보상비까지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 금액은 뭐 2,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자를 대서 업자가 무조건 이 집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물이 안 멎어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어떻게 의뢰가 왔냐면은 저한테 공사를 주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차 실장, 너 여기 동생네 집인데 가서 좀 봐줄래? 물이 새가지고 누수가 아래층으로 돼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물이 계속 새. 아무래도 내 생각에 이 집이 아닌 것 같아.
네가 가서 좀 봐줄래? 그래갖고 사장님 제가 좀 일이 바쁜데 그리고 남이 손댄 거를 제가 가서 봐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부탁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아침 일찍 가서 그 집을 보고 그 동생분이라는 집을 보고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데도 살만한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솔직한 말, 그러니까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그때 딱 봤을 때 물이 셀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뭐를 해놨나 보니까 일단 샤워기 수전이 새 걸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유가 트렌치가 새 걸로 교체가 됐는데 옆에 매직까지 딱 봐서도 그 작업을 드러내고 그쪽에서 의심이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변기를 탈락해서 다시 안착을 했다고 그 세입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셀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새고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기 집주인 동생분 언제 오시나요? 현장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세입자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호 옆집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베란다를 딱 보일러실을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젖어 있었고 분배기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2호에서 새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담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관리사무실 직원분이 팔색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막 승질을 내면서 진짜 거의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원인이 여기가 맞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 집주인분이 누구냐 그래갖고 집주인분까지 나중에 오셨어요. 그 연락을 하셨나 봐요. 관리사무소에서 오셔가지고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도 담수 테스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샜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리실 직원분은. 근데 옆집에 공사를 해서 그 공사를 한 사람이 수전 교체하고 변기 뜯어서 다시 안 치고 저 유가 쪽에 그 해리 유가 교체를 해서 하고 뭐 압도 걸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뭐 견적서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130만 원을 받아갔대요. 아,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 동생이라는 그 집주인분한테 이런 일만 있으면은 누구나 떼돈 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누수가 비용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샤워기 수전 하나 교체하고 변기 탈락에다 똑같은 거 다시 안 치고 이거 유가 안 치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맞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3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수 공사라는 거는 물이 새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 그 물이 멎는 시점에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차 실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주위에 아는 사장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누수 공사를 130만 원을 받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물도 안 멈췄는데. 그래가지고 그 업자분까지 대동을 해서 이제 담수 테스트를 한다고 했더니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가 맞다고 그 업자분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업자분 입장에서는. 그 돈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잘못하면은 뱉는 거는 둘째치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집을 맞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차 실장은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았고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업자가 오는 상태에서는 업자는 피합니다. 같이 만나봤자 100%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담수 테스트를 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물이 샌다면은 제가 맞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자리에서 물이 샌다면은 제가 틀리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담수 테스트를 했어요. 바로 배수구 나가는 데 막아놓고요. 자, 담수 테스트를 물을 받아서 하면요. 짧게는 한두 시간 안에 길게는 반나절에서 하루 안에 밑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밑으로 물이 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담수를 하자마자 20분 안에 아래가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물 떨어진다고 막 아래에서 피부샵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래가지고 차 실장이 됐습니까? 이 집 맞죠? 확실하죠? 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업자분이 그때서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해가지고 뭐 돈 돌려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상황까지는 몰라요. 저는 그 뒷일은. 그래가지고 이 업자분이,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이 업자분이 저한테 명함을 달래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나도 업자고 자기도 업자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명함을 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기가 실력이 안 돼서 내지는 오판을 했는데 위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오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안 새는 위치를 공사를 한 거예요. 안 새는 집을. 이런 분들 때문에 가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물이 새는지, 옆집에서 물이 새는지, 윗집에서 물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새는 곳은. 차 실장 경험으로는 뒤에 영상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그리고 5층짜리 빌라의 경우 지하에서 물이 새는 거를 5층에서 찾은 적도 있고요. 2층에 물이 새는 거를 4층에서 찾은 적도 있습니다. 또 18층에서 물이 새는 거를 24층에서 찾은 적도 있고요. 저 맨 밑에 그린공원 시설로 만들어 놓은 데를 8층에서 누수가 되는 데를 찾은 적도 있습니다. 자, 무조건 윗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윗집이 맞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난방밖에 없습니다. 거실에서 샌다든가, 뭐 윗집에서 살 확률이 상당히 크긴 하죠. 하지만은 무조건 100% 윗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차 실장의 생각이에요. 위치를 봐서 윗집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지금 찍어 놓고도 지금 못 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도 저 38층인가 39층짜리 고층 아파트인데, 자, 누수가 되는 데는 윗집 아랫집 사이였어요. 한 32층에서 물이 새서 31층으로 물이, 아니 33층에서 물이 새서 32층으로 물이 샜었어요. 근데 뭐 물이 샌다고 하니까는 거의 대부분 분배기 쪽이 샌다니까 수도를 의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차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분배기 쪽 천장에,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천장에 분배기가 있는데 이중배관이라고 하죠. CD배관이 어디가 찢어져서 굴로 타고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차 실장이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 거기도 파서 단 뭐 한 20분 만에 새는 곳을 찾아서, 제가 다음날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거기 담당자분이 담수 테스트를 했는데 물이 이제 안 샌다고 합니다. 그쪽을 그 텍세븐이라는 실리콘으로 실링질을 해줬어요. 두껍게. 그래갖고 이제 물이 안 샌다는 걸 확인하고 오늘 덮었어요. 그래갖고 욕조까지 다 마감을 했고요. 다시 원상복구를 해놨고요. 그 영상은 같이 묶어서 좀 짧은 시간으로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것도. 자, 차 실장이 뭐 언저리가 길었는데 이런저런 말이 길었는데요. 왜 네가 이거를 하는지만, 왜 누수까지 해주는지만 설명을 해줘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설비, 이게 좋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설비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분들이 사기꾼 취급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거는 선배 형네였어요. 이것도 형수님이 지금 구독자시라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형수님 이거는 저 누구라고 밝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형수님 이게 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맨 처음에 가서 공사를 견적 금액을 500을 냈어요. 모텔이었어요. 500을, 그러니까 메인 그 오수관이 막혀가지고 스프링을 쑤셔도 들어가는 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방 팔방에서 쑤셔도 뭐 다 메인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바닥을 깨가지고 정화조 쪽까지 가가지고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디선가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 그 앞에 타일이나 마감으로 마감 보기로 하고 저 안에서부터 깨갖고 나오려 해갖고 500을 제가 견적을 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비싸시면 저는 얘기해요. 저를 못 믿는 분들을 공사는 저는 하질 않습니다. 얘기를 해서 뭔가 믿지를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공사를 제가 먼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공사를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한 사람 못 믿으면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써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는 사람을 단순히 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못 믿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공사 안 합니다. 저는 저 못 믿는 분 일을 안 하니까 믿는 분 찾아서 공사를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공사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냥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나중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형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형수님,
이 일은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데 맡기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오셨어요. 좀 비싼 거 같아갖고 형님이 뭐 비싼다고, 이거 형님이 좀 뭐 가족분 중에 누가 비싸다고 해갖고 아는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다. 그래갖고 거기다 하려고 한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공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공사를 맡기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저 다른 데다 공사를 의뢰했는데 200 해준다 그랬대요. 참 말도 안 되는 게요. 동종업을 하는 사람이 500에 견적을 냈는데 반값도 아닌 200 해준다 그랬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덥석 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순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이 내 주머니 돈이 나갈 게 200만 원만 나간다는데 당연히 덥석 무는 거죠. 자, 이게 미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200만 원에 해주고 해가고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완부를 줘요.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계약금 쪽으로 먼저 100만 원 주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10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다 줬습니다. 돈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싸니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해요. 2명 왔다고 그러고 뭐 1명 왔다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견적을 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 금액 해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업자분이 없을 때, 누군가가 없을 때만 와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것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만 해결되고 마감만 됐다고 하면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배관을 찾아가지고 뚫으면서 물티슈가 엄청 나왔어요. 이거 추가해야 돼요. 100만 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기가 공사를 해서 뚫어준다고 했으면은 거기서 뭐 진짜 뭐 김치, 포기 김치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200만 원에 끝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티슈가 나왔다고 100만 원 추가? 뭐 진짜 이런 뭐 진짜 이거 완전히 아유 개 뭐 이거 막 이런 새끼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같은 업자로서 너무 성질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 사람이 뭐 추가해가지고 300만 원 넘는 돈을 받고 누워버렸습니다. 마감 줘주세요. 50만 원을 또 달라 그랬대요. 그만큼 받아가 놓고. 자, 50만 원 주죠? 그러면 이 사람 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 어머니랑 형수님이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업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고소해.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들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설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거 당하시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제가 가서 마감 봐드렸어요. 자, 배관 다 변기도 빵꾸 이만큼 뚫어놓고 배관 그거 다시 다 교체를 해드렸고, 타일 땜빵 해드렸고,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견적을 내서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그 형수님 그 집이 500만 원에 견적 내서 했으면요, 그 사람한테 나가고 저한테 나간 돈보다 결론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쪽에 300만 원 좀 줬죠. 저는 다 덮어드려야 되고 또 방수해야 되고. 자, 앞에 폴리싱 타일로 들어가는 입구 다 깔았습니다. 앞에까지 싹 다. 뭐 사충해야죠, 미장해야죠. 시간적으로 한 2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어요, 마감 보는데. 자, 결론은 1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갔죠. 이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설비 밑에서 배워서 얼마 한지도 안 된 사람들, 기술력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실력 좋은 분들 진짜 많습니다. 양심적인 분들 진짜 많아요. 어차피 이쪽 일은 단가 싸움이에요. 자, 10만 원, 20만 원 차이면 그냥 한다 치지만은 그냥 아예 아는 사람이니까 공사 맡겨야지, 실력 좋다고 하니까 맡겨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난다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진짜 뭐 100만 원짜리 공사를 내가 100만 원에 견적을 냈는데 50만 원 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가서 판단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단 뭐 너 해놓고 공사해달라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거 뭐 너 와서 우리 집에서 물 샌다고 해놓고 너 공사하려고 그러지? 이런 거 아닙니다. 공사 안 주셔도 돼요. 그런 공사는 안 주셔도 되고, 사기를 당하시지 마시고, 설비하는 놈들, 인테리어 하는 놈들, 뭐 하는 놈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런 말 하시지 말라고 도움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여기가 일산인데요. 지금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저도 자고 아침에 송도에 일찍 일 나가야 돼가지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메일 주소로, 여기 보이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모든 분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모든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장도 이게 생업이고, 지가 시간이 있을 때만, 자, 메일에 추려서 성남시에 사는 분들 한해서만 해드릴 겁니다.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분당구에는 판교도 속하니까요. 같이 이 성남시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 메일을 주셨다고 바로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연락을 바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추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적으로 제가 봐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두 번째, 대학생들인데 뭐 와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뭐 안 고쳐줘 가지고 자기 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학생분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반 분들도 해드리긴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차실장이 봤을 때 어렵다는 분들 순위로 먼저 해드린다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을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을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무상으로 해드리는 행위라서요. 영상이라도 찍을 수 있어야지 차실장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이제 원하시지 않으면은 뭐 얼굴이나 뭐 특정 뭐 어느 곳을 촬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뭐 교체하는 거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만 작업을 할 거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질 않을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차 실장이었습니다. 연락들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